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그럼 시작 전에 미증시 마감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실업률이 전망치를 웃돌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둔화세를 확인하고 3대 지수 일제히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코스피가 1.32% 오르면서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줄어든 가운데 제약바이오 위주로 올랐고요. 847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수는 좋았지만 코스피보다는 여전히 코스닥이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어제만 해도 양시장에서 하락 종목 수가 더 우세한 하루였습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여전히 소외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는 02-786-1022-1023번 2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어김없이 포착주 5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이 그동안 3년 연속 연간 대상에 또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상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또 하나 추가하셨다고요. 상반기 베스트 상까지 수상하셨습니다. 위원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 뭐 소감 한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일단 또 이번에도 상반기 베스트를 달성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상반기 뭐 이번에는 뭐 거의 뭐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지금 상반기 베스트를 달성을 해서 진짜 아마 누구도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번에는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뭐 이 상반기 종목들을 보면 뭐 피롭틱스, 뭐 네오셈, 바닥에서 이제 YEC, 뭐 바닥에서 또 HB 솔루션, 뭐 100% 수백 프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이제 하반기에도 이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중요한 내용 또 설명드릴 거니까 또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MTN 최고의 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위원님 이번 한 주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 제가 이제 한 주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굉장히 중요 포인트가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였던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면서 뭐 중소형주들이 같이 좀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또 급등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로 또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죠. 근데 워낙 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리스크가 좀 크죠. 예, 일단 신약 개발에 또 실패를 하면 뭐 점만가 들어가는 경우도 심지어 있고 이제 HLB 그룹주들도 요즘은 강하지만 그 전에 움직임을 보면 뭐 거의 반토막 수준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다시 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10조 원 영업이익을 돌파했죠. 저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했어요. 이거 예사롭지 않다. 이 임원들 수십 명이 들어오네. 간단하게 뭐 영업이익 8조, 9조 갖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역시나 10조 돌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3분기부터가 중요한데 늦어도 3분기에는 엔비디아 쪽에 HBM을 수주할 수 있다라는 지금 예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주 못하면 이제 나락으로 빠지잖아요. 순간적으로 또 폭락이 나타날 텐데 거의 뭐 수주를 기정사실하지 않았나. 임원들이 이렇게 수십 명 정도 장내 매수가 들어온 부분을 보면 아마 늦어도 8월 달에는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금리와 함께 만약에 이제 HBM 수주 그리고 AMD 쪽에 뭐 3나노 턴키 수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낸드 플래시랑 디램 가격이 이제 3분기부터 가격이 15% 20% 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디램 가격 인상과 함께 거기 3분기에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출시 이 부분까지 또 이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3분기까지는 삼성전자가 장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까지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됐던 또 반도체 기업들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소외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반영된 기업들은 좀 숨고르게 하겠지만 그동안 또 덜 올라왔던 기업들이 또 이제 순환매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 주 한 이슈, 좀 중요한 이슈였고요. 두 번째로 CXL 디램. 제가 지난주 좀 강조를 해드렸던 뭐 네오셈이라든지 오킨스전자 이런 기업들이 뭐 세계 최초로 CXL 디램 검사 장비를 출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도 또 갤럭시 수혜주죠. 그래서 앞으로 이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들도 또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디램 관련주들이 좀 앞으로 이제 하반기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CXL 디램 관련주들도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좀 급등세가 좀 이뤄지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낙고가대 에코프로라든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선별적으로 움직여요. 모든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미국의 캐시우드 언니라고 해서 미국의 투자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 급등 나올 때 테슬라를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테슬라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니고 예상치보다 상해치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중국 업체 BYD 쪽에도 지금 판매량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테슬라는 뭐 그렇게까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이 배터리 관련주들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또 이제 급발진 사태 이제 이런 우려감들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인식 아닌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도 미리 세워보면 좋을 텐데 어떤 쪽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네, 간밤에 지금 AR램이 7%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AR램은 저전력 기반으로 지금 반도체를 지금 설계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AR램, 뭐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뭐 구글이라든지 특히 엔비디아의 CPU 같은 경우도 이 AR램 기반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거든요.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저전력 기반의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들을 앞으로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온디바이스 AI 기기에는 앞으로 LPDDR5라든지 DDR5 같은 이런 이제 저전력 드램이 이제 앞으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LPDDR5 관련주, 뭐 윈팩이라든지 에이펙트,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온디바이스 AI 수혜주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가 있고요. AR램 같은 경우가 앞으로 또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 제가 설명드렸던 AR램 관련주 오늘 또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 또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챙겨봤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지우 위원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또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빨리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예,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역시 중요한 건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수혜주가 뭘까? 엔비디아 기억나시나요? 예, 2023년도 1월 달이었을 거예요. 단 하나의 저는 주식을 미국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단연컨대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국내에 단 하나의 지금 대형주 반도체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수혜주들을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만큼 그럼 관련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 이 네오셈 같은 경우도 제가 유명해졌던 이 정네오 이 필명을 지은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드렸죠. 대용호재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도 세계 최초로 장비를 출하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 미리 좀 짚어드렸던 측면이 있죠. 지금 네오셈이 세계 최초로 CXL 디램 검사 장비를 이제 출하한다. 과연 이걸로 끝날까요? 양산용 장비를 앞으로 대량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심지어 이 기업은 SSD 검사 장비도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뚫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HBM 테스트 장비도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네오셈은 SSD, HBM, 심지어 CXL 디램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강추해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베스트의 원동력이 된 또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단기 고점 신호는 한번 나왔었지만 뭐 엄청나게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대음선 아니죠. 그래서 아직 5일선이 이탈되지 않은 만큼 5일선 매매를 좀 더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급등이 계속 더 이어졌으면 아마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겠죠. 아마 경고 종목 지정 예고를 피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 매물 소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펙트를 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LPDDR5 관련주죠. 작년 하반기부터 그래픽 디램과 LPDDR5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바닥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계속 60일선을 타고 움직여요. 60일선. 올해 2월 달부터 60일선 지지받고 올라오고 60일선 지지받고 올라오고 60일선 지지받고 올라오고 60일선 지지받고 올라오고 다시 60일선까지 또 내려왔네요. 이제 반등을 줄 때가 됐나요? 됐죠. 일단 그만큼 간밤에 이제 퀄컴도 상승을 해주고요. 그리고 특히 ARM 쪽이 7% 가까이 급등하면서 그냥 ARM 딱 하면 어떤 얘기가 떠오르냐면 그냥 저전력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퀄컴이라든지 심지어 엔비디아의 CPU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ARM 기반으로 역시 반도체를 설계하고 국내 이제 전 세계 모바일 90%에서 95% 이상이 AP가 이 지금 삼성도 애플도 마찬가지고 다 ARM 기반으로 해서 역시 AP를 또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 LPDDR5 이 저전력 드램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주목받을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 60일선 지금 이하는 저점 부근으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이 회사의 최근 들어 자사주 같은 경우가 86억이 기간 투자가가 5,990원 이하에서 86억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중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공시를 통해서. 그런데 지난주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정부와 지금 인도 지역 쪽의 합작법인이죠. 약 1,400억 정도 투자가 들어간 합작법인 그 회사의 CEO와 우리나라 정부의 또 주한 이제 대사가 또 같이 만났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같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합작법인은. 그래서 그만큼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의 정책 자금도 지원을 받은 만큼 800억 우리나라 시설 투자도 들어갔고 삼성전자 진천 공장 분리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성전자 독보적 수혜주 관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LPDDR5 수혜주 관점에서도 그렇고 인도 지역 쪽에 또 재료가 있는 만큼 6월 달에 뭐 매각설이 있었죠. 그만큼 아마 매각도 조만간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주가 지금 수백억 들어서 인수한 기업이죠. 오시아이 사모펀드에서.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매각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저전력 드림 관련주로 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재료도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는 버닝 테스트가 필수적이다. 온도 환경 검사.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대량 거래 대음선 상투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량 거래 대양선만 나왔지 그 다음 날은 대량 거래 대음선이 아니죠. 아직 상투 신호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주포 세력들이 잔뜩 들어오고 빠져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최대주주죠. 가장 중요한 건 최대주주 수급이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제 코아시아를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오늘 ARM 쪽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ARM 기반의 역시 또 국내 최고 등급의 파트너사예요. AR 기반의 또 AI 반도체도 설계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하단 추세 부근에서
설명을 드렸죠. 올해도 제가 1월 달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때 첫 5일선 회복하는 날, 20일선 뚫어버릴 때. 두 번째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요. 돌파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요. 지지받고 5일선 회복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다시 설명드리죠. 왜? 이전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 악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전반적으로 중성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까지 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그냥 묻지마식으로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아닌 말로 손바뀜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일시적으로. 이제까지 많이 올라왔던 중성주들을 좀 경계하면서 대형주 쪽으로 어느 정도 좀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시 역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선도를 하면서 중성주, 핵심 수혜주들이 다시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코아시아도 자사주 매입이 42억 들어오고 최근 들어 임원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한 주도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교환 청구권 행사도 최근 들어 들어오고 나서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전 저점 부근 700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려올 때가 저가 매수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아마 간밤에 나스닥 증시가 거의 한 1%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 전반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은 디벡스 제로도 있고요. 심지어 ARM의 또 대항마가 될 수 있는 텐소렌트 그 기업과도 3나노 칩을 설계를 수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코아시아를 빼놓고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혜주를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엑신스 오토 이쪽도 국내외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협력 업체로서 또 이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월봉상 이번 달에 눌러줄 때 월봉상 추세 돌파가 임박돼 있거든요. 눌러줄 때가 마지막 매수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아시아는 제가 제2의 가온 10세에 도전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번 달 계속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버브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최고봉이죠. 그만큼 저전력 반도체 핵심 삼성 파운드리 협력 기업으로 이번 주 9일날 파운드리 포럼에서 부사장이 연사로 나서죠.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유치한 기업으로 무엇보다 자사주 매입이 50억 가까이 또 매집이 이루어진 기업이죠. 13,500원. 그래서 삼성전자랑 지금 SK랑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1년 안으로. 그런데 이 기업이 MOU를 체결했죠. 삼성 SK 동시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칼륨 반도체죠.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도 엄청 많이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가 밀집 국면 이제 들어가죠.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어요. 이때 밀집 국면 속에서는 완벽 정별이 아니었어요. 721선 돌파, 지지받고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되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200일선이 이제 다 올라왔잖아요. 이때는 200일선이 밑에 있었거든요. 완전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일선이 위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 단기 평선만 올라가면 일단 일봉은 지금 완벽하게 정별은 아닌데 주봉, 월봉은 완벽하게 정별 상태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봉도 사실상 이제 정별 밀집 국면 초입이기 때문에 MACD가 0을 돌파하고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준비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기업이 다음 주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에서 주제가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협력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 자회사 윈팩도 역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다 준비됐어요. 자회사 윈팩 대규모 시설 투자 이미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LPDDR5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하겠다. 범용드램의 핵심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모회사에서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삼성 쪽에 AI 칩이나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오토모티브 칩도 수주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죠. 고사양 테스터 장비를 윈팩이 HBM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이미 도입을 했기 때문에 왜 대규모 설비 투자, 왜 대규모 시설 투자가 들어갔을까요? 앞으로 삼성전자 독보적 수혜주 관점에서 어버브랑 윈팩은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들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엔비디아 젠스랑 CEO도 저전력 디램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 수혜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HBM은 한 단계 좀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이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와서
간밤에 AMD 같은 경우는 또 4% 급등해도 엔비디아는 1% 가까이 조정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HBM보다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또 대응 전략을 이어나가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블루엠텍 고민이라고 주셨네요. 매수가는 15,29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이번 주에 시세를 아주 크게 냈는데 질문자님 매수가를 봤더니 최근에 좀 고점에서 매수하셨을까요? 지금 약간 약손실 구간에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네, 블루엠텍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전 블루엠텍을 지금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바이오 쪽에 거의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이 최근 들어 이제 임원이 장내 매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말 그대로 이제 비만 치료제, 뭐 비만 치료제 분명 이 시장 규모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15,000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 일단 뭐 첫 올선 회복할 때 저가 매수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추격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지만 또 단기는 또 올선 근접할 때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볼 땐 그렇게 잘하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대신 이런 기업들은 뭐 저평가를 논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고 그냥 이제 앞으로 비만 치료제 쪽 시장에서 성장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테마성으로 좀 올라온 거죠. 아까도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임원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다는 신호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을 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알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중장기는 10,000원대가 지지권이죠. 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4,000원대, 이 100일선 돌파했으면 이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거든요. 14,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보유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주봉 차트를 봤을 땐 대신 차트는 너무 이쁘네요. 신규 상장되고 나서 뭐 7만 원대에서부터 반토막에 반토막. 저기서 처음에 신규 상장될 때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큰일 나죠 지금. 큰일 났죠. 그러니까 물량이 거의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이 3만 원대에서 7만 5천 원대가 있어요. 중장기 저항권이 그 매물대가 거기서 많이 쌓여 있죠. 3만 원대, 7만 5천 원. 그 라인대가 중장기 이제 저항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봉상 그래서 뭐 지금 이 라인대 좀 어디까지 뭐 목표치를 잡고 지금 미리 뭐 판단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바이오 이제 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 시장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통 판매 업체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27,000원 여기가 이제 27,000원 3만 원 1차 목표치는 뭐 거기까지 중장기는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000원대 지지권 잘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장내 매수 이슈까지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14,000원 지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서 결국에는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한번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대덕전자요. 대덕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6,800원에 25%요. 26,800원에 비중이 25%요? 예. 비중 25%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자님, 이 종목 되게 모멘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PCB 관련주라 매수했는데 이렇게 못 가네요. 네. 지금 주가가 좀 내리고 있어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일단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대덕전자를 네, 먼저 좀 안녕하세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대덕전자를 지금 사셨던 단가가 보니까 26,800원이네요. 예. 근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FC BGA 관련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좀 하는 분야 쪽을 같이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기나 이제 LG노텍이죠. 대기업하고 승부가 날까 저는 그게 약간 의문인데 일단 실적이 참 2년 전에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작년도부터 이제 급감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6,000원대면 그렇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은 아니었거든요. 차트상으로는 물론 721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보시게 되면 언제 했었어야 되냐면 2020년 7월 달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전될 때가 있어요. 엄청난 대량 거래. 그때 주식은 원래 대량 거래 시전될 때 봐야 되거든요.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진다든지 누군가는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래량을 좀 길게 띄워놓고 보면 거래량이 죽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뭐 지금 당장 엄청난 실적이 폭증할 거로 또 전망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지금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의문은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큰 기대를 하지는 마시고 계속 지금 28,000원대에서 거기서 좀 저항을 받고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예. 거기서 한 27,000원, 28,000원. 최근 1년 동안 강력한 거기서 좀 저항권이었어요. 그 이상으로 크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7,000원대 정도에선 만약에 증시가 하반기 상승을 해주면 올라가면 그 부분에선 본전 부분 이상에선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지권은 웬만해선 2만 원대를 안 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만 원대는 강력한 지지권이거든요. 그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왔어요. 거기를 깨고 내려가면 완벽하게 역배열 초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경계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질문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잘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에는 다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종목은 DI이고요. 매수가는 25,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네요. 종목 진단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DI 당장 어제만 해도 질문자님이 어제 장중에 매수가 근처에 있었다가 결국에는 10%나 고점에서 좀 빠졌네요. 예, 이 DI 같은 경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DI 같은 경우는요, 일단 HBM 테스터 장비 업체죠. 무엇보다 이제 삼성전자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21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좀 모습인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21선이 지금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25,000원대 사셨다라고 하면 바닥권에 사신 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좋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주식 싹쓸이는 721선 부근에서 일단 매수 급소를 노리는 거잖아요. 물론 이 올해 1월달, 2월달에 사서 3만 원대에서 이득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다시 재매수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대신 지금은 바닥권이 지난 상태에서 25,000원대에서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식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거다. 물론 월봉이 바닥에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월봉이 바닥에 있으면. 그런데 월봉도 이미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MACD도 이제 막 MACD가 0을 돌파하는 게 아니고 5개월 동안 올라온 상태에서 이번 달 6개월, 7개월까지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그냥 25,000원대 접근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주식은 항상 정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돼요. 그런데 지지권도 이탈이 됐죠. 25,000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너무 이제 HBM 관련주에 너무 목을 매기보다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HBM 수혜주. YC도 그렇고, DI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리고 한미반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어떤 얘기를 해드렸죠? 이제 퀄컴과 그리고 특히 ARM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이제 관심이 조금씩 이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에는 25,000원대 이상 뭐 본전 부분에서는 매도 기회를 노렸다가 좀 바닥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권은 이 라인대예요. 여기서 2만 원대가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저항권은 3만 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현재 지지선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반등할 때 매도하시고 또 종목 교체, 새로운 종목은 잠시 후에 5종목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의 정말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들 안에서 몇 가지만 좀 볼게요. 네, 정내호의 네오셈부터 보겠습니다. 4,000원에서 16,000원까지 상승률 보여주시고 지난주 이 시간에 위원님이 다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역시나 한 주 동안에 무려 18%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예, 일단 네오셈부터 좀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이 네오셈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예, CXL 드램 세계 최초로 검사 장비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기는 지금 초일기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평선이 지금 위에 밀집돼 있죠.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5일선, 11선, 21선, 이제 60일선, 이제 100일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골든크로스 임박돼 있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도 투자 심리도가 또 그렇게 80 이상의 과일권은 아니거든요. 종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신고가죠. 강력한 저항권이 17,000원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한번 17,000원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 고점을 뚫어버리면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3개월째, 예, 다음 달까지, 8월달.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좀 저항을 받으면 다시 한번 또 이격주표로 좀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바닥권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는 철저하게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5일선 매매 잘 유지하시면서 추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역시나 지난주 포착주 어보브 반도체도 볼게요. 목요일에 10%대 급등을 하면서 벌써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예, 이 어버브 반도체도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하나죠. 이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파운드리 포럼에서 연설을 한다. 아무나 안 시켜주죠. 아니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그 중요한 그 행사에서 어떻게 연설을 뭐 아무나 시켜줍니까? 이 회사가 부사장이 참여를 해서 연설을 한다. 그만큼 긴밀히 협업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또 그 안에 주제를 딱 들여다보니까 어떤 주제냐. 삼성 파운드리 협업. 이 부분을 주제로 발표하는 거예요. 삼성의 독보적인 수혜주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삼성이랑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도 MOU를 체결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분 투자 유치한 다음에 이 회사가 자사주 매입도 이미 50억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밀집 국면 속에서 721선 바로 위에서 정배열 상태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봉, 월봉이 이미 정배열 상태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치에서. 그래서 월봉 차트는 완벽하게 정배열돼 있죠. 5개월, 10개월, 20개월, 60개월, 100개월의 평선. 그래서 역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 독보적인 수혜주 관점에서 이번 주 다시 한번 급등 도전해보는 전략. 지난주 온디바이스 AI MCU를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조정은 정상이었고 이제 추가 급등 한번 노려보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이번 주 급등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워트 한번 볼게요. 지난주까지 급등을 하면서 64% 단기간의 시세를 잘 냈는데 이번 주에는 살짝 쉬어가네요. 괜찮을까요? 이 워트 같은 경우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 워트 같은 경우는 삼성 SK하이닉스 동시 수혜주예요. 예, 그런데 HBM EUV 공정 다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공정, 후공정 다 들어간다. THC 장비 국내 유일하게. 그래서 지금 이 워트 같은 경우 대규모 증여를 했는데 이제 증여세 이슈가 마무리됐어요. 근데 지난주 과일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숨고르기를 거래 없이 계속했거든요. 이제 때가 또 왔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외바닥, 쌍바닥 형성이 됐죠. 이제 하단 추세까지 근접했죠. 이번 주에 3바닥 션하고 터닝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격 상승 저는 기대해야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위원회를 설치해서 3분기부터 후공정 장비 업체에 발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왜 임원들이 대규모 2분기에 증여를 했을까요? 3분기 주가가 갈 것 같으니까 증여를 했던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수십억 대규모 증여하기가 어렵죠. 뭐 나중에 증여하겠죠. 3분기에 못 갈 것 같으면. 주가 급락할 것 같은데 10,000원 이하로. 그러면 나중에 증여를 해야죠. 지금 이렇게 시급한 대규모 수십억을 증여할 정도면 3분기 주가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하단 추세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서 이제 반등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HB솔루션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3월달 4,000원대에서 1,500원까지 무려 140% 상승률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금 화요일까지 고점을 지켰는데 주 후반에는 또 살짝 내려왔네요. 예, 이 HB솔루션을 좀 설명 들어볼게요. 이 HB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주 이 조정의 이유가 중요해요. 상승의 이유가 중요하고 상승의 이유는 TSMC, 삼성, SK하이닉스 쪽에 이 장비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 최초로 이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왔고요. 하락한 이유는 퇴임한 사람이죠. 예. 이 전 대표이사로 이제 퇴임한 사람 아마 대부분 퇴임하면 매각을 하고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임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들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폭 좀 매도 물량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아닌 말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쫓겨난 사람이죠. 예, 퇴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 이유가 그렇게 크게 악재가 아니죠. 내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조정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면 딱 하단 추세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 항상 20일선 하단 추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난주 이제 장 마감되고 시간에서부터 이제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8,000원대가 딱 21선 부근 하단 추세 주봉상 전저점 부근 이제 정고점을 돌파했으면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된다. 8,000원대 부근. 그러니까 8,000원 초반대를 바닥권으로 보고 이번 주 초반부터 해서 이제 서서히 반등에 대비하는 전략. 아직 반도체 사업 뭐 시작도 안 했죠. 반도체가 뭐 사업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밀린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주 후반 삼성전자는 급등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들 차익 실현 매물 묻지마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제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8,000원대 지지권 단기는 참고한 상태에서 이번 주 저가 매수 기회를 또 신규로 한번 노려보면서 다음 주 한번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위원님이 또 하반기 베스트 상까지 노려볼 만한 새로운 종목 5개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일단 역시 이번 주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삼성전자 수혜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그래서 좀 종목 제 관심주들 좀 설명을 많이 하려고요. 워트 같은 경우가 이 독보적 수혜주죠. 삼성, SK하이닉스, 메모리, 비메모리, 전공정, 후공정 거기에 장비를 다 공급할 수 있으면서 연말이면 텔러시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삼성이. 거기 납품을 진행한다. 독보적 수혜주인데 하반기에 삼성, SK하이닉스가 지금 후공정 장비업체 발주를 주문을 한다. 그런데 이 기업이 해당 사항이 안 될까요? 후공정 장비업체 중에서 빠질까요? 기사도 이 회사를 통해서 또 기사가 나온 부분도 또 있고요. HTS라든지.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대규모 증여를 했다라는 부분은 바닥에 강력한 징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대규모 증여하는 기업들은 잘 보셔라. 그 실리콘2 같은 경우 수십 배 올라온 실리콘2도 8,000원대에서 대규모 증여가 이루어지고 나서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요즘에 DIC도 한번 증여가 대규모로 있고 나서 신소재 쪽에 호재 사업 재료가 터졌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최대주가 계열사 장내 매수하고 대규모 증여하고 나서 9월 달에 테스트 거쳐서 2년 뒤에 매출 6조 이상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닥권에서 대규모 증여할 때는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워트 이번 주 하단 추세 내려와 있죠. 네, 삼성 관련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관련주 워트였습니다. 이번 주 저가 매수 기회 한번 잘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이 LPDDR 관련주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에이펙트가 또 중요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에이펙트는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이 LPDDR5X 그리고 특히 이제 LPDDR 그래픽 DRAM까지 해가지고 동시수혜주인데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볼 수 있거든요. 이미 2025년도 때부터는 이미 수주를 해놔서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사업에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AT세미콘의 패키징 테스트 사업으로 인수했죠. 800억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 쪽이에요. 거의 진초 공장인데 삼성전자 분리대응하겠다.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를 번인 테스트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인도 공장 쪽도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투자 유치를 해서 합작법인 1,400억 대규모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인도 쪽이랑 협력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네. 산업은행 정책 자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펙트는 또 매각이 돼야 되는 기업이에요. 재료가 굉장하죠. 네.
왜 OCI 사모펀드에서 인수했을까? 앞으로 4,900원대 정도 평균 매입 단가가 그 정도 인수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5,000원 이상 과연 그냥 10% 20% 먹으려고 인수를 수백억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을까요? 시설 투자를? 뭐 3자 배정, 유중,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이렇게 했을까요? 최소한 50% 100%만 생각을 해도 7, 8천 원? 네, 그리고 10,000원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대규모 공장 증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제2의 두산 테스나에 도전해 볼 만한 기업이 에이펙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매각 가능성 굉장히 매력적인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제2의 두산 테스너가 되기를 기대해 볼게요. 에이펙트였고요. 그럼 다음 종목도 지금 공개할게요. 이 ARM 기반의 지금 이제 또 이제 관련주, PC 관련주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칩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중요한데 이 칩셋 미디어가 퀄컴의 칩이 들어가는 AI PC에 이 영상 코덱 및 또 MPU, IP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공급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온디바이스 AI 수혜주거든요. 근데 이 칩셋 미디어가 자사주 매입이 60억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와, 그리고 무상증자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항상 성공투자 방정식이 그거잖아요. 무상증자와 자사주 매입. 대표적인 기업이 일단은 먼저 그 유명한 실리콘2가 얘기를 해줬어요. 실리콘2가 2,000원대였죠. 제가 설명드렸을 때 2022년도 12월 달에. 그리고 나서 5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HB 솔루션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자사주 매입이 3,000원대 이상에서 들어왔어요. 무상증자 3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9,000원까지 뛴 거죠. 그리고 아직 위에서 대량 거래 대음선 상토 신호가 안 나와요. 아직 본 재료 자체, 반도체 재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크게 뛰는 경우가 있어요. HPSP도 그랬어요. 10,000원짜리가 갑자기 6만 원까지 가는 기염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칩셋 미디어가 자사주 매입하고 나서 무상증자하고 나서 아직 크게 안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이 영상 AI 반도체 MPU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일, 엔비디아보다 10배 빠르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이제 꿈틀대기 시작을 하죠. 이번 주 21,500원대가 주포 매집 단가이기 때문에 21,500원? 22,000원 이하? 집중 저가 매수기를 누려보는 위치죠. 그래서 이 칩셋 미디어도 IP 관련주, 설계 관련주 중에서는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종목 선별해 주셨습니다. 칩셋 미디어였고요. 22,000원 이하 저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네, 그럼 과연 다음 종목은 또 뭘까요? 네 번째 종목. 예, 네. 또 가야죠. 예, 항상 제가 계속 갔죠.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HB 솔루션, 7월달까지 또 봐야죠. 예. HB 솔루션 같은 경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떨어졌죠. 제가 항상 주식의 격언이 있잖아요. 제 주식의 격언은 항상 그냥 원칙과 원리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엔비디아 바닥에 있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바닥에 있을 때 이제 AI 반도체 가장 1등 기업을 봐야 된다. 세계 최초로 이 GPU 이쪽에 HBM을 장착한 독보적인 기업. 예, 단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실적 때문에 폭증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과열 신호 나오니까 좀 꺾이는 거고. 이 기업이 지난주 HB 솔루션도 올라갔던 이유는 반도체 장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근데 떨어진 이유. 그럼 정상적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반도체 재료 때문에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퇴임한 사람의 일시적인 소폭 매도 물량 때문에 떨어지면 정상적인 이유가 아니죠. 올라간 상승의 폭에 대한 정상적인 조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수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계속 코스피만 날아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코스닥 중성주들이 다시 살아나고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들, 특히 또 반도체 관련주 살아난다라고 하면 삼성 쪽. 이 경우는 SK하이닉스 수혜주라기보다도 삼성 쪽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SK하이닉스 쪽은 예전에 분석실로 장비가 한번 들어갔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특별한 소식이 없었고, 이제 삼성 쪽이랑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뭐 개발을 한다, 퀄 테스트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기업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는 삼성일 가능성이 높죠. 심지어 이 기업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에 디스플레이 장비도 공급하는 디스플레이 협회장님이 또 회장으로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또 협력회사란 말이에요. 잉크젯 기술도 역시 협력회사인 만큼 앞으로 삼성전자 쪽에 이제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이 반도체 계측 장비 쪽의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다시 반도체 쪽의 재료를 갖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다시 또 주가가 이제 위로 올라오겠죠. 뭐 대표회사 최대 주주 수급 이탈이 없고요. HB 테크놀로지
최근 들어 연기금 쪽에서 계속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장님도 이미 매집이 들어온 격이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아직 뭐 모멘텀도 유효하고요. 이 HB 솔루션이 없으면 삼성이 애플 쪽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비쌤 방지 장비, 후공정 ELB 장비가 있어야지만이 이 OLED 패널을 만들어서 애플 쪽에 납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독보적인 또 기술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이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독보적인 애플과 그리고 삼성 쪽의 수혜주 관점에서 앞으로 잉크젯 기술도 아직까지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잉크젯 기술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다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또 기술이다 보니까 앞으로 돈도 수천억 정도 확보를 했죠. 돈을 이미 HPSP 지분 투자를 해서 그룹 합선 수천억의 지금 이득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과 함께 현금으로 M&A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떨어지면 이번 주 역시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큰 이유 없이 지금 이번 주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140%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인데 더 큰 시세 기대를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대망의 주인공격이죠. 마지막 종목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주말에 이 종목을 계속 또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간밤에 또 희한하게 AR램이 폭등하더라고요. 이 기업은 AR램하고 같이 발렛 주차 시스템을 같이 개발한 이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넥스트 칩이죠. 이 넥스트 칩의 이 아파치 6 같은 경우가 이미 수년 전부터 아파치 4, 아파치 5, 아파치 6 이렇게 진화한 거거든요. 알데바란의 칩을 더해서 이 알고리즘을 더해서 이 ADAS 통합 칩을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급발진 문제가 이제 발생되면서 전반적으로 ADAS 장착이 의무화돼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여론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국내는 완전 이제 장착이 의무화는 아니에요.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달부터 당장 7월 달부터 유럽의 모든 신차에 이 ADAS 장착이 의무화가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이 넥스트 칩이 올해 하반기 유럽의 완성차 업체에 지금 이제 퀄 테스트 마지막 생산 싱글런 생산 단계에 있거든요. 여기서 통과가 이루어지면 연 2,700억의 매출이 한 회사의 연 매출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AR램 기반의 이제 AI 반도체 같이 협력을 해서 발렛 주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를 또 같이 협력해서 개발하는 게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넥스트 칩이 90억 최대주가 지분 취득했거든요. 12 취득했거든요. 그리고 기간도 12 취득을 지금 가격 단가를 보면 12,500원대에서 다 취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10월달 이후에는 행사를 해야 돼요. 10월달 이후에는. 그래서 아마 3분기 이후에 주가의 좀 정점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고 이번 주 조정 시에는 좀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매매할 만한 종목이 아닐까. 거기에 심지어 엔비디아 쪽을 넘어서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어요. 로봇도 ADAS 칩이 들어가요. 그런데 엔비디아보다 장점을 피력하면서 대기업하고 협력을 하겠다. 지난주부터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쪽에 테스트를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역시 넥스트 칩이 누구랑 협력하겠습니까? 삼성전자랑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로봇과 자율주행 반도체 차량용 이쪽에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넥스트 칩이었습니다. 어제도 15% 가까이 급등이 나왔네요. 이 상승세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많이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잠시 후 9시에는 위원님의 무방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오늘 제가 AR램이 이제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중요한 건 결국엔 기승전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바닥을 찾는 거죠. 열심히 바닥을 찾아드릴 테니까 상반기 베스트 공명 정주 온라인 공개 방송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연간 베스트 대상 3번에다가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이제 상반기 베스트 상까지 네, MTN에서 상이란 상 모두 다 싹쓸이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야겠죠. 포털 검색창에 MTN 검색하시거나 주식 싹쓸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 저는 위원님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 싹쓸이!